자, 톨츠 수업인데요. 톨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제 개괄적으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행위법이고요. 네, 불법 행위법. 그래서 보통 이제 톨러라고 하기도 하고 톨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불법 행위를 약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ortious conduct입니다. tortious conduct. 그런 용어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제일 나을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톨츠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은 그 불법 행위의 피해자, victim, 피해자가 플레인티프, 원고가 돼서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디펜던트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거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거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걸 이제 못 본 거죠. 뭐 라디오를 듣다가 못 봤다든지 뭐 텀블러를 짚다가 신호가 바뀐 걸 못 보고 달려서 결국 사람을 쳤다. 그러면 그 차에 치인 사람은 이제 그 드라이버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신호를 위반하고 이제 사람을 치게 된 행위, 그게 바로 tortious conduct입니다. 불법 행위. 그래서 그 불법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torts, 톨러입니다. 컨트랙도 아니죠. 뭐 constitutional law 아니죠. real property 이런 거 아니죠. torts입니다. 물론 이제 과실이 이제 또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뭐 과실이 이제 뭐 6대 4가 될 수도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amage를 어떻게 구하느냐? damages. 보통 이제 s가 붙으면 복수가 아니고 이제 손해배상금을 이제 보통 damages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damage를 이제 damage를 구하는데 얼마를 구할 수 있느냐? 내 자동차가 이제 파손이 됐는데 이걸 수리하는데 뭐 1000불이 든다. 근데 그 가해 차량은 과실이 6이고 나는 4다. 그러면 1000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과실이 6이니까 600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뒤에 이거는 네글리전스 파트예요. 네글리전스. 근데 어떤 사고가 액시던트가 났을 때 액시던트 그러면 이제 과실이 되는 거고 어떤 인시던트,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의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intentional tort입니다. intentional tort.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그렇죠? 또는 negligence가 될 수 있어요. negligence. 그건 과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케이스를 접할 때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로이어로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인텐셔널 톨츠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네글전스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팩트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뭐 텀블러를 짚다가 그렇죠?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거는 고의가 아니겠죠? 과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과실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 팩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상대방이 미워서 미운 사람이 지나가니까 일부러 이제 그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텐셔널 톨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톨츠의 영역은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인텐셔널 톨츠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우리 지금 교재도 보면 인텐셔널 톨츠가 나오죠. 그래서 인텐셔널 톨츠도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 intentional torts to person, 그리고 to property, 재산에 대한 intentional torts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커먼너 상의 톨츠인데 intentional torts to person은 네 가지예요. battery,
assault, 예. 그다음에 false imprisonment, 감금에 의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intentional infliction, emotional distress입니다. 그 emotional distress를 겪게끔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사람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예요. 우리 교재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자, intentional torture, introduction, 일단 소개가 나오고, 그래서 모든 그 intentional torture들은 다 행위와 intent, 고의, causation, 인과관계, 이 세 가지가 구성 요건이거든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d person 하면 battery 첫 번째. 그래서 elemen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성 요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element 그러면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ssault 나오고, 그렇죠? 세 번째가 assault는 뭐냐면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위협을 하는 겁니다.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면은 배럴이고요.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은 맞진 않았죠. 그건 assault예요. 자, 세 번째가 이렇게 false imprisonment, 감금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감금시켜 놓는 거죠. 고의적으로. 다 고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tentional infliction,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으로 뭔가 이제 emotional distress를 겪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꼭 고의만 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 우리가 IIED라고 이렇게 좀 약칭으로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reckless도 해당되거든요. 이러면 reckless. 뭐 굳이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 미필적 고의 같은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옥상에서 돌을 A를 향해 던져서 맞히면 그 고의에 의한 배럴입니다. 배럴이 불법행위죠. 그런데 옥상에서 그냥 돌을 그냥 던져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거죠. 안 맞으면 다행이고, 뭐 맞으면 뭐 그 사람이 운이 없는 거지 이러면서 던져요. 그런 게 이제 reckless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IIED 같은 경우에는 reckless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intentional torture to property, 재산에 대한 두 가지예요. trespass to land,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trespass란 용어는 동의 없이, without consent, without permission, 동의나 허락 없이 하는 것을 trespa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trespassory taking입니다.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trespass란 말이 이제 그 trespassory, trespass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면 그거는 trespass to land, 어떤 그 뭐 토지 뭐 침범죄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 대한 거, 차량을 차량을 뭐 부신다든지 이런 거, 뭐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그래서 trespass to chattel, chattel이라는 게 동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산은 뭐 personal property도 이렇게 용어가 따로 있지만 chattel 이렇게 용어도 씁니다. trespass to chattel 또는 이제 conversion이 있습니다. conversion. 차를 조금 스크래치 낸 거는 trespass to chattel이고, 차를 완전히 그냥 부셔버린 거죠. 그건 conversion. 이거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trespass chattel이 되느냐, conversion이 되느냐, 그거는 정도의 차이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겁니다. 지금 이제 한번 쭉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intentional torture입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총 6가지죠? 총 6가지죠. 사람에 대한 건 4가지, 재산에 대한 건 2가지. 그래서 하나는 부동산, 토지, 하나는 동산이죠. 채르. 그래서 6가지에 대한 여러분이 definition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definition이라는 게 결국 룰입니다. 룰. battery가 뭐다? assault가 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케이스를 풀 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컨센트. 배럴이 할 때 나 등 좀 두들겨줘. 컨센트죠? 그럼 배럴이 처벌 안 된다고요.
나 좀 방에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줘. 감금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를 못 나오게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잠궈버렸다. 그럼 그거는 감금이 되겠죠? 감금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형법이 아니니까. 감금 행위가 되겠죠. 감금 불법 행위. 그런 식으로 디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컨센트. 컨센트는요, 익스프레스 컨센트도 있고,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컨센트.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익스프레스 컨센트. 익스프레스라는 말이 나오면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written이든 oral이든. 그러니까 문서나 구두나 이런 걸 익스프레스 컨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컨트랙이 성립됐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익스프레스 컨트랙이에요. 그럼 임플라이드 컨센트가 있습니다. 임플라이드 컨센트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써나 말로써. 자, 축구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축구 경기 나가기 직전에 서면 작성하나요? 뭐 우리 서로 몸 부닥쳐도 괜찮다. 동의한다. 뭐 구두로 약속하나요? 이거는 그냥 impliedly, 묵시적으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전철에서 갑자기 전철이 탁 섰다. 옆에 사람을 딱 부닥쳤다. implied consent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운동 경기, 스포츠. 진짜 여러분 케이스나 어떤 그런 문제들 접하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룰을 이제 설명을 듣고 바로 문제를 보면 쉬울 텐데 나중에 지나면 이제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룰에 대한 이해. 자, 그다음에 셀프 디펜스 두 번째 정당방위예요. 자, 내가 배럴을 때린 거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추가적인 어디셔널 팩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내가 때린 거예요. 먼저 서 있는데 그림자 보니까 누가 야구방망이로 나한테 달려오면서 머리를 가격하는 게 그림자로 보여요. 그래서 뒤돌아서 내가 가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은 애가 나를 배럴리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손해배상 청구. 그럼 저는 어떤 디펜스가 있는 겁니까? 셀프 디펜스. 정당방위로 했다. 정당방위에 이제 요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때려놓고 정당방위 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평소에 사람을 괴롭히다 하니까 내가 가서 때려줬다. 그건 정당방위 아니죠. 어제 얘가 나 때렸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서 걔를 때렸어요. 정당방위있다. 아니에요. 그건 보복입니다. 리벤지예요. 리벤지. 배럴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바로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force를 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격하는데 제가 정당방위로 총을 쏘면 됩니까? 안 되죠. 정도의 문제. 그래서 타이밍.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그 정당방위의 force, reasonable force를 행사된다. 합리적인 force를. 상대방이 나에게 생명이나 중상을 입힐 만한 그런 deadly force를 행사한다. 그럼 나도 deadly force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이나 총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격할 때는 나도 그거에 합당한, 적절한 reasonable force를 행사해야 됩니다. 나도 주먹으로 가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요건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셀프 디펜스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 셀프 디펜스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내가 배럴이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또 처벌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배럴로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크리미널 러 같으면은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중에 크리미널 러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이 용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하지만 톨츠에서 배럴리에 해당되더라도 크리미널 러에서는 배럴리가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증명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펜스를 여러분들 볼 건데요. 크게 보면 이제 뭐 consent, self defense, necessity. necessity면 긴급 필요한이거든요. 골목에서 막 사나운 개들이 수십 마리가 막 달려 들어와요. 막다른 골목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옆집으로 그냥 뛰어 들어야겠죠. 그랬더니 옆집 주인이 나를 trespass to land, 동의 없이 내 집에 들어왔다. trespass to land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한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디펜스가 있어요. 긴급 피난.
그래서 긴급 피난으로 옆집에 들어갔는데 옆집 주인이 나를 왜 남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발로 차서 내투사분했어요. 그래서 걔한테 물렸습니다. 옆집 주인이 그럼 처벌되느냐? 네, 배러리 처벌됩니다. 배러리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옆집으로 들어간 긴급 피난이죠. 옆집에 들어가다가 옆집에 있는 잔디 뭐 꽃밭을 훼손했다. 뭐 화분을 깨뜨렸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necessity도 두 종류예요. private necessity 또 public necessity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private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public necessity는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 마을을 다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길을 막기 위해서 옆집을 뽀개가지고 불길을 막았습니다. 남의 집을 다 뽀겠죠? 하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public necessity. 이때는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public necessity. 자, 데이케어 센터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사나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사나운 개를 용감하게 싸워서 사나운 개를 킬링을 했다. 죽였다. 그럼 trespass to charity 되겠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긴급피난, public necessity.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intentional tort, to person, to property, 그 다음에 defense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뭐 대략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그 요건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특이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그런 용어로 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읽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리걸 텀에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이제 로이어가 되실 건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자, harm to economic and dignitary interest입니다. 바로 명예훼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defamation, 첫 번째 명예훼손, defamation. 언제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거죠. 그 element.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비방하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defamatory statement. 그거는 당연히 plaintiff에 관한 statement 얘기겠죠. 세 번째는 publication. 출판이 아닙니다. publication이. plaintiff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 그게 바로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둘끼리만 얘기하면 그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가 되게 능력 있고 그런데 능력도 없다 그러고 게으르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죠? 넌 incompetent하고 lazy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끼리 얘기하는 거는 defamation이 안 돼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다, 다 듣고 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게 바로 publication의 의미예요. publication. 당사자 외에 third party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럼 publication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reputation, 평판에 대한 뭔가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damage to the reputation. 당연히 the plaintiff겠죠. plaintiff의 reputation에 대한 damage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 defamation은 구두에 의한, 말로써 명예훼손을 할 수도 있지만 문서로서. 그렇죠? 어떤 출판물에 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libel이랍니다. libel.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정확하게는 permanent form입니다. permanent form. 그러니까 recording, writing 이런 것들. 이건 영구적으로 남잖아요.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libel이랍니다. libel. 여기 보면 이제 자, 이 용어입니다. libel. 이 경우에는 그 reputation에 대한 damage를 plaintiff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었다라고, reputation에 대한 손해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줘요. 플레인티프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구두가 바로 slander입니다. slander. slander라는 용어를 보시면 여러분은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lander인 경우에는
원고 플레인티프가 reputation에 대한 damage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말로 하니까 그거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레인티프가 입증하라 이거죠. 증명하라. 정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명예훼손을 하냐에 따라서 플레인티프가 증명할 사항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훼손도 이제 톨츠상의 명예훼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다음에 공인들, 뭐 대통령, 장관, 연예인, 뭐 이렇게 public official 또는 public figure. public figure가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들. 어떤 대중의 이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public figure. 여기 public figure 있고 public official 있죠. official, public official 하면 이제 뭐 어떤 그 공무원 같은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은요 또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드라마 보십시오. 아니면 미국 그 TV 쇼 보면은 뭐 대통령을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거기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제 수정헌법 1조에 그러니까 이렇게 퍼블릭 오피셜이나 퍼블릭 피규어에 대한 명예훼손은요 톨치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거 명예훼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갑니다. 헌법상. 바로 정확하게는 수정헌법 1조. 그래서 First Amendment Defamation 또는 Constitutional Defam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죠? Constitutional Defamation. 이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인들은 어차피 대중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비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노출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펑션, 기능상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에 대한 그 데포메이션은 거의 성립하기 힘듭니다. 미국에서는. 입증하기 힘들어요. 자, 이것도 이제 디펜스가 있어요. 컨센트. 동의하면 그거 데포메이션 아니에요. 내가 너 좀 비방할 건데 괜찮겠냐? 괜찮아. 그러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프리빌리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직을 갖고서 이제 뭐 의회에서 명예를 훼손한 얘기한 거 그거는 이제 프리빌리지가 있어서 프리빌리지. 그래서 처벌 안 받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vasion of right to privacy. 이제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 appropriation. 이건 이제 나에 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상업적 이용, 커머셜 유즈를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appropri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ntrusion, 뭐 진짜 뭐 망원경 같은 거로 막 내 방을 막 쳐다본다. intrusion이 되는 거고, false light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disclosure, 비밀 정보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볼 거고 네 가지. 자, 그래서 economy 뭐 또는 dignitary interest에 대한 뭐 톨츠는 defamation하고 이 right to privacy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네글리전스예요. 과실. 톨츠에서의 과실은요, 그 내용의 중요성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intentional torts, 그 다음에 이제 defamation, right to privac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를 볼 거예요. 네글리전스. 그냥 과실입니다. 상당히 분량도 많아요. 예. 지금 자료가 이제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이 화면을 보시면 네글리전스가 있고 그 이제 과실. 그래서 intentional tort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거죠. 예. 내가 일부러 저 A가 미워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쳤으면 그거는 intentional tort고, 그죠? tort고. 뭐 라디오를 뭐 이렇게 좀 조정하다가 또는 뭐 커피를 마시다가 앞을 못 봐서 전방 주식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네글리전스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 듀티가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 의무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브리치. 그리고 커제이션, 인과관계. 그리고 데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데미지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텐셔널 톨치에서는 아까 제가 그 앞부분 인트로덕션에서 액트하고 인텐트하고 커제이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데미지 얘기는 없어요. 인텐셔널 톨치 앞부분 있잖아요. 그 인텐셔널 톨치 펄슨 데미지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IIED는 있어요.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럴이라는 거 어설트, false imprisonment 이건 데미지가 요건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배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제 등을 때렸어요. 몇 대. 저는 건강상 이럴 수 있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예. 전혀 데미지를 입은 게 없죠. 그런데도 저는 배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를 청구하느냐? 너미널 데미지. 너미널, 명목적인 데미지라고 있거든요. 앞에 용어가 있어요. 너미널 데미지. 그래서 뭐 1불만 청구해도 되고. 어쨌든 얘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실인 경우에는 데미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액츄얼 데미지가 있어야 돼요. 실제 손해가 있어야만 네글리전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설사 빨간불을 못 보고 그냥 갔어요. 그렇더라도 누구 하나 치지 않았습니다. 차하고도 부닥치지 않고 사람도 안 쳤어요. 그냥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럼 나는 과실로 손해배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차를 가격했거나 뭐 사람 쳤다. 그땐 데미지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액츄얼 데미지가. 그러면은 과실로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uty 부분, duty of care 이거에 대한 이제 뭐 Carlos view, Andrews view, majority로 이제 다수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수. minority. 그다음에 이제 사람별로 이제 그 주의 의무가 다 다르겠죠. 의사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뭐 소방공무원, 그죠? firefighter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초대했는데 들어왔다 다쳤다. 우리 집 안바닥에서 미끄러 넘어졌다. 그럼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때 파리에 초대받고 들어온 사람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상당히 라이센시. 그러니까 내 허락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을 라이센시라고 불러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토어, 가게에 들어갔다 내가 다쳤다. 미끄러 넘어졌다. 바닥에서. 그때는 그 일반적인 스토어는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죠. 오픈 투 더 퍼블릭. 퍼블릭에 오픈돼 있죠. 뭐 에어포트, 공항 다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그럼 그 에어포트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스토어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때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인바이티라고 불러요. 인바이티.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이센스냐? 인바이티냐? 아니면 허락 없이 들어오는 트레스패서냐? 트레스패서.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을 트레스패서. 아까 트레스패서란 말이 허락 없이라는 말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다 그 주의 의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땐 주의 의무 위반하면 과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주의 의무 위반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례에서의 판례도 꾸준히 쌓여 있고, 그래서 일관된 룰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이 익히시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이제 Good Samaritan Statute, 보통 사마리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amaritan Statute. 그래서 누가 막 다쳐서 있는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누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이제 혹시 의사 있느냐? 근데 의사가 가서 도와주다가 의사가 과실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다치게 됐어요. 그럼 의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의사들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과실을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스마트한 스태츄트 이 법령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의사가 보통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안 집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져요. 중과실. 그러니까 의사나 어떤 의료 종사자들, 의사뿐만이 아니라 의료 종사자들한테 유리한 법령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 주가, 이 스테이트가 그 스마일탄 스태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 조리스딕션에서 스마일탄 스태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중과실이 없으면 의사는 책임 없는 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죠.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케이스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reasonably prudent person, 합리적으로 이제 신중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의사라면은 그 의사 사이에서 어떤 스탠더드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일반이라면 일반인 뭐 스탠더드가 있을 거고. 그런 이제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글전스를 이렇게 듀리, 브리치 오브 대 듀리. 비행기가 날아가다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럼 그 에어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럼 원고인, 유족들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물론 이제 비행기 조종수가 일부러 인텐셔널리 했다면 고의에 의한 거죠. 근데 그걸 입증 못하면 이제 과실로 가야 되죠. 그럼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네 가지. 듀리, 브리치 오브 대 듀리, 커제이션 데미지. 그럼 브리치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유족들이. 그래서 과실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과실 추정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죠. 브리치 오브 데트를 보면 이제 영어로는 residual loquitur, 이게 과실 추정 원칙입니다. 과실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런 요건들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요건 requirement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사례와 이제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면 같이. 커제이션도 두 가지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사실상의 인과관계, 법률상의 인과관계. 자, 버스 운전수가 오늘 난폭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그 버스 운전수가 사람 쳤다. 뭐 둘이하고 연관이겠네. 그럼 다른 일, 자, 뭐 이것도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드라이버가 사람을 쳤다. 그런데 드라이버가 아침에 출근했대. 출근할 때 와이프가 뭐 이렇게 아주 바가지를 긁었다. 그럼 와이프도 책임이 있느냐? 와이프가 이제 뭐라고 막 해서 이 드라이버가 이제 운전하다가 그걸 떠올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밟았다 이거죠. 그래도 와이프는 그냥 또 그런 거냐? 전날 남편이 또 못되겠다 이거죠. 남편하면 안 되겠네. 시어머니가 못되겠다. 뭐 아이들 때문에 또 와이프가 화가 나서 그랬다. 또 뭐 아이들은 또 왜 그랬느냐?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랬다. 근데 그게 logically, 사실상으로는 다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법률상 인과관계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causation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factual cause, 사실상의 cause. 두 번째가 legal cause, 바로 proximate cause라고 하거든요. 바로 foreseeable 해야 된다. 예견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죠. limitation, 제한을 두는 겁니다. causation에. 그 actual cause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게 법률상 의미 있는 인과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cause in fact은 이게 actual cause는, factual cause는 but for test를 거칩니다. 이건 뭐냐면 A가 그러지 않았으면 B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그랬더니 급정거해서 옆에 있던 그 뭐 소방시설을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물이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사람이 이제 뭐 달려가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됐다 그죠. 그게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뭐 합선이 돼서 정전이 됐다. 근데 이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던 아이가 정전이 되니까 놀라서 갑자기 뛰쳐나왔다. 뛰쳐나왔다가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였다. 그럼 그 아이가 이 소방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가격한 그 자동차 드라이버를 상대로 네글전스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인과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actual cause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legal cause로 제한하는 겁니다. 또 내가 A를 때려서 A 왼쪽 발로 부러뜨렸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 그 직원들이 이렇게 앰뷸런스에 태우다가 떨어뜨려서 오른팔까지 부러졌다. 그럼 내가 오른팔까지 내가 그럼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치료하다가 수술을 잘못해서 더 다쳤다.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결론은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intervening cause라고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진 사람은 그런 것까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고요. 그래서 네글리전스 이렇게 이제 데미지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6대4, 뭐 7대3 경우 어떻게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인티프에게 1이라도 있으면 디펜던트는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올드한 그 트래디셔널 커먼 룰입니다. 여기 트래디셔널 룰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자세히 볼 거예요. 또는 내가 이제 살짝 볼펜으로 커터 칼로 살짝 걷는데 얘가 혈우병 환자죠.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중상을 입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까지 책임져야 된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룰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스트릭 라이빌리티. 그래서 동물에 의한 스트릭 라이빌리티.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도메스틱 애니멀을 키우다가 사람이 다쳤다. 그때 책임 어떻게 지느냐. 그다음에 와일드 애니멀. 내가 호랑이나 사자를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사람이 다쳤다. 그때는 무조건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아주 이제 비정상적인 그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킨다든지 아주 toxic 물질, material을 내가 취급한다든지 그때는 그냥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엄격 책임. 그 다음에 product liability.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 이번 기회에 제조물 책임도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도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내용을 이번에 익히시면 어떤 게 제조물 책임인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조상의 제조물 책임, 하자, 설계사, 그러니까 디자인이냐, 매뉴팩처링 디펙트냐, 워닝을 해줘야 되느냐, 경고, 표시 경고 해줘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뭐 디펜스도 있고요. 뒤에 보면 이제 뉴슨스, 이건 이제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뭐 생활방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음, 옆집에서 막 시끄럽게 한다거나 악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intangible object이죠. 보이지 않는 intangible object. 이런 경우에는 nuisance입니다. nuisance. 내 프로퍼티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또 private nuisance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근데 도로에 막 상점들이 막 앞에 물건을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편해요. public nuisance. 그때 nuisance를 겪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거고요. General Consideration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트가 했을 때 그 본인, 프린서펄이 책임지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톨트에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톨트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볼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법이라는 게 다 이런 팩트, 우리 실생활, 사실관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불법행위가 그렇죠. 불법행위법이. 뭐 컨트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은 톨츠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용어가 갖는 의미와 어떤 그 상황에 적용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제너럴 룰, 일반적인 룰과 어떤 specific circumstance에서 적용되는 specific rule, exception rule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서 가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은 톨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재 내용도 잘 보시고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간단히 이제 문제 같은 거 좀 나눠드리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톨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고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